알레르기 쇼크예요. 목걸이를 빨리 풀어야 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혜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좀 지나서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지수의 응급조치 덕분에 은혜의 생명에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둘의 인연. 인생 이야기 곧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한신백화점 8층 VIP 라운지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 고요함만 흘렀어요. 김지수는 낡은 청소 도구를 손에 쥐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수년간 노동으로 굳은 상태였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지수는 생계를 위해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어요. 명품 소파와 화려한 샹들리에로 가득한 VIP 라운지는 지수가 평생 가질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우아한 한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비서와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한신그룹 회장 부인 강은혜였죠. 은혜는 명품 가죽 소파에 앉아 비서 박 실장과 오늘 일정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소파 반대편으로 이동해 청소를 이어갔어요. 갑자기 은혜가 목을 감싸쥐며 괴로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박 실장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은혜는 이미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최 기사가 부랴부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죠. 지수는 걸레를 내던지고 은혜에게 달려갔어요. 은혜의 얼굴과 목 부위에는 붉은 두드러기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목에 감긴 진주 목걸이 주변으로 피부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공부를 하던 지수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알레르기 쇼크예요. 목걸이를 빨리 풀어야 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목걸이가 풀리자 은혜의 목 주변 압박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은혜를 옆으로 눕히고 다리를 높이 올려주었어요.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있으세요? 가방 좀 찾아보세요. 박 실장은 급히 은혜의 명품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붉은색 응급키트가 들어있었어요. 지수는 키트를 받아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은혜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어요. 1분, 2분이 흘렀습니다. 은혜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5분 후 구급대원들이 라운지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누가 응급처치하셨습니까? 제가 했어요. 구급대원은 지수의 신속한 조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은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수를 향했어요. 은혜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김지수예요. 박 실장 연락처를 메모해. 은혜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라운지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백화점 총괄 매니저 김 과장이 황급히 올라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수 씨, 오늘 일은 절대 외부에 알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3일이 지난 저녁, 지수는 좁은 원룸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낡은 식탁 위에는 라면,
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얹어 라면을 후루룩 드시며 손녀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오늘도 힘들었지? 괜찮아요, 할머니. 다음 달엔 급여 나오면 고기 사드릴게요. 그때 지수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씨, 저 박 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어요. 한신그룹 본사라니 그곳은 지수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어요. 색이 바랜 블라우스와 낡은 검정 바지가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강남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한신그룹 본사 건물은 30층 높이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지수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눅이 들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박 실장이 로비에서 지수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지수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수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복도를 지나 회장실 앞에 섰을 때 지수는 긴장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공간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은혜가 소파에서 일어나 지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지수씨.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은혜의 얼굴에는 3일 전의 괴로움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앉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은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요. 지수씨, 제 개인 비서로 일해주지 않을래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비서요? 월급 400만 원의 대학 등록금도 제가 지원할게요.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스케줄도 조정해드리죠.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월급 400만 원이라니 지금 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벌지 못하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수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했고 생명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서민아였죠. 미나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지수의 낡은 블라우스와 해진 바지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입꼬리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어요. 어머니, 이분이 그 청소부라는 분이신가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신혼도 불확실한 사람을 곁에 두시겠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나는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은혜에게만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 약점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법무팀장을 불러 신원조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나,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회의 준비나 신경 쓰세요. 미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실례했어요. 미나는 회장실을 나섰어요.
하지만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지수를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에는 적이가 가득했어요.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신경 쓰지 마요. 미나는 원래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부터 지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박 실장은 친절하게 비서 업무를 가르쳐 줬어요. 스케줄 관리, 서류 정리, 약 챙기기 등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지수는 메모를 하며 열심히 따라갔어요. 하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미나와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지수는 은혜의 비서 업무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회장실을 정리하고 은혜의 일정을 확인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은혜는 지수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은혜가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이었어요. 지수는 오후 3시에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나 부사장의 비서였습니다. 김지수 씨, 부사장님께서 지하 창고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지수는 불안한 마음에 지하로 향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창고에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수 씨, 이재고 장부들 보이죠? 미나는 차갑게 웃으며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5년치 장부예요. 오늘 안에 전부 엑셀로 정리해서 제 메일로 보내세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자는 최소한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에 회장님 마중을. 비서라면 회사 업무도 도와야죠. 회장님 일만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고를 나갔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장부들이 가득했어요. 숫자들은 흐릿하고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수는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지만 진도는 더뎠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점심을 거르고 계속 작업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상자 3개를 겨우 끝냈어요. 아직 17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지수는 초조해졌습니다. 1시간 뒤면 공항으로 출발해야 했어요. 지수는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사용 금지예요. 갑자기 관리팀 직원 2명이 창고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미나가 보낸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작업 중에는 전화하면 안 돼요. 부사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지수는 절망스러웠어요. 시계는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황급히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관리팀 직원들이 뒤를 쫓았지만 지수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있었어요. 지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차는 막히는 도로를 느리게 지나갔어요. 지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오후 3시 30분, 지수는 공항 도착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은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수는 급히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택시 타고 가셨어요. 30분을 빗속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지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지수는 회장실로 불려갔어요. 은혜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실수? 지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차마 미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은혜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지수가 회장실을 나서자 박 실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미나 부사장이 뭔가 시킨 거죠?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 실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사장님 지시 따르지 말고 회장님께만 보고하세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조직 내 위계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8시 지수는 임원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수 씨, 커피 한 잔 사다 줄래요? 아메리카노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카페로 향했어요. 뜨거운 커피를 들고 돌아왔을 때 미나는 복도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수가 커피를 건네는 순간이었어요. 미나가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지수의 손등에 쏟아졌어요. 아!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익어갔어요. 어머, 조심하지. 괜찮아요? 미나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는 아무렇지 않게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수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미나의 괴롭힘 속에서도 은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8시 회장실에는 지수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가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발표할 서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지수는 서류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보며 필요한 파일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닫는 순간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혜의 책상 아래를 들여다보니 작은 USB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USB를 주워들었어요.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서류 파일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한 지수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CCTV 2024, 재무제표 비공개, 계약서 해외법인이라는 이름들이었어요. 지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백화점 부사장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야간이었고 미나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나는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회사 법인 카드를 긁고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구매 내역이 보였어요. 에르메스 가방 2,800만 원, 까르띠에 시계 5,400만 원, 샤넬 주얼리 세트 3,200만 원. 총액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어요. 회사 돈으로 개인 명품을 사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나가 재무팀장과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주고받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재무제표 폴더를 열었어요. 엑셀 파일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이 지수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해외법인 송금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억이라는 거액이 회사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나가 재무팀장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니까.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나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은혜 몰래, 조직적으로 말이죠. 지수는 황급히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미나가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뒤로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수 씨? 미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을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영상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회장님, 개인 USB를 무단으로 열람했네요. 미나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에요. 기밀 유출 시도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서류를 찾다가. 변명은 경찰한테 하세요. 미나가 손짓하자 경호원 2명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한 명이 지수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잠깐, 그건 제 가방이에요. 경호원은 가방을 뒤집어 내용물을 책상 위에 쏟아냈어요. 지갑, 수첩, 볼펜, 손수건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굴러나왔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브로치였습니다. 은혜가 아끼는 명품 브로치였죠.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왜 여기? 도둑질까지 했네요. 미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브로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물건을 훔치고 기밀까지 빼돌리려 했어요. 경찰 부르세요. 저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제 가방에.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미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경호원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절도 사건 신고하겠습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어요. 미나가 미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브로치를 가져간 적 없어요. 미나는 여유롭게 고개를 저었어요. CCTV요? 이미 확인했어요. 당신이 회장실에서 브로치를 챙기는 게 다 찍혀 있더군요. 지수는 절망스러웠습니다. CCTV까지 조작한 것이었어요. 10분 후 보안팀장 권 팀장이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부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직원이 절도와 기밀 유출을 시도했어요. 경찰 올 때까지 경비실에 격리시켜 주세요. 권 팀장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수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1층 경비실은 작고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 지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밤 10시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미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증거도 조작했고 증인도 매수했어요. 지수는 이제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경비실 문 너머로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토요일 새벽 2시였습니다. 박 실장은 다급한 전화를 받고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보안팀장 권 팀장으로부터 지수가 경비실에 갇혔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박 실장은 택시를 타고 한신그룹 본사로 달려갔어요. 경비실 문을 열자 지수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수 씨, 무슨 일이에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USB에서 본 미나의 횡령 증거, 30억 원 페이퍼 컴퍼니, 계약, 그리고 가방에 심어진 브로치까지.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간 은혜를 보자 하며 미나를 의심해왔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연락드려야 해요. 박 실장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은혜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호텔에 묵고 있는 은혜에게 전화했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반복됐어요. 이상해요. 회장님은 항상 전화를 받으시는데. 박 실장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미나가 이미 은혜의 전화를 차단해 놓은 것이었어요. 박 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는 시간이 없었어요. 미나가 이사회에서 무언가 큰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수 씨, 그 USB 어디 있어요? 미나 부사장이 가져갔어요. 박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20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IT팀 정대리한테 연락해봐야겠어요. 새벽 2시 30분, 박 실장은 IT팀 과장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대리는 졸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실장님,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회사로 와줄 수 있어요? 급한 일이에요. 정대리는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30분 만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박 실장은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사장실 CCTV 원본을 복구해야 해요. 서버에 백업이 남아있을 거예요. 정대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무단 접근이에요. 걸리면 저도 해고될 수 있어요. 회장님을 구해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박 실장의 간절한 눈빛에 정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3시 정대리는 서버실에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백업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정대리는 지난 일주일간의 부사장실 CCTV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파일을 열자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금요일 저녁 7시 미나가 지수의 가방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나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 안에 브로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도로 책상 밑에 놓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박 실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대리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새벽 4시 박 실장은 재무팀 막내 사원 김대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김대리는 미나의 횡령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대리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박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미나가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돌린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자 부산의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은혜가 눈을 떴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박 실장의 부재중 전화가 37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은혜는 놀라서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박 실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은혜에게 보고했어요. 지수의 누명, 미나의 횡령,
30억 원 빼돌리기, 그리고 경비실에 갇힌 지수까지.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나가 감히.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실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재무팀 김대리 말로는 미나 부사장이 월요일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요양원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미 사회이사 3명을 포섭했다고 해요. 은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당장 전세기 준비하세요. 지금 서울로 돌아갑니다. 새벽 6시 은혜는 부산공항 VIP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회 준비하세요. 월요일 아침 9시 전 임원 비상 소집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배임과 횡령 사건입니다. 증거 자료는 박 실장이 전달할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신그룹 본사 경비실에서 지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박 실장이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수 씨, 이제 곧 끝날 거예요. 회장님이 오시고 있어요. 지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박 실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상공에는 은혜를 태운 전세기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미나는 아직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운명의 이사회까지 이제 30시간이 남았어요.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한신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 12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나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나가 미리 포섭한 사회이사 3명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법학교수 출신 김이사, 전직 관료 출신 이이사, 회계사 출신 박이사였습니다. 미나는 지난 한 달간 이들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편으로 만들었죠. 오전 9시 정각, 미나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나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어요. 화면에 은혜의 최근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약 처방전도 함께 띄워졌어요. 회장님의 건강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알레르기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최근 인사 결정도 상당히 우려스러웠죠. 미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지수의 신원 조회 서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신원불명의 청소 아르바이트생을 비서로 고용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직원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절도 혐의도 있습니다. 회장님, 개인 물품을 훔쳤죠. 미나는 지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이 계속 경영 일선에 계시는 건 회사에 위험합니다. 이 이사가 말을 이었어요. 요양에 전념하시도록 하는 게 회장님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은 회장님의 명예로운 퇴임과 요양원 입소 지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혜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로 박 실장, 법무팀장, 그리고 검찰 출신 고문 변호사 장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부산에 계시는 줄.
내 건강과 회사 경영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상석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히려 오늘은 다른 안건을 다뤄야 할 것 같네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법무팀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지금부터 중대한 배임 및 횡령 사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법무팀장을 쳐다봤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의 부사장실이 보였어요. 미나가 책상 앞에 앉아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시계, 샤넬 주얼리. 화면 오른쪽에는 구매 내역과 금액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총액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미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미나와 재무팀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영상 속 미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법무팀장이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된 30억 원의 자금 흐름이었어요. 모든 거래 내역과 계약서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서미나 부사장은 총 33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미나를 지지하던 사회이사들조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실장이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금요일 저녁 미나가 지수의 가방에 브로치를 몰래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증거 조작과 무고죄도 추가됩니다. 장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저 건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은 검찰에 하세요. 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사들을 둘러보았어요. 긴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미나 부사장 즉시 해임 및 형사 고발건입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미나를 지지하던 사회이사들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은혜가 선언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서미나 씨 업무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미나의 손목에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나는 끌려가면서도 은혜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범죄자일 뿐이에요. 은혜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미나가 끌려나가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은혜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지수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직 붉게 부어 있었어요. 은혜는 모든 이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지수 비서입니다. 누명을 썼고 오히려 회사를 구했어요. 은혜는 지수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지수 씨. 내가 미리 막았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회장님.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법무팀장이 추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미나 부사장과 공무원 재무팀장 권모 씨, 관리팀 직원 2명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투명하게 운영될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지수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30층 높이에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넓고 멀었어요. 박 실장이 지수의 옆에 섰습니다. 잘 견뎠어요, 지수 씨. 실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지수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은혜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오후 2시 이사회가 끝나고 회장실에는 은혜와 지수만 남았습니다. 은혜는 소파에 앉아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앉아요, 지수 씨. 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혜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내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은혜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가 지수 씨를 괴롭힐 때 내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책임감을 느껴요. 회장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는 지수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은혜는 책상으로 가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식 비서 계약서예요. 월급 500만 원으로 인상했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은혜는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흰색 봉투가 묵직했어요. 1년치 급여를 선지급합니다. 지수 씨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단호하게 봉투를 지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받아요. 생명의 은인한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은혜는 다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대학 등록금 지원 약속서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다음 학기부터 경영학과에 입학하세요.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은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회사의 정식 임원이 되세요. 약속이에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수 씨가 날 믿어준 거예요. 그 용기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회사 기숙사 1인실 열쇠예요. 본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죠. 박 실장은 지수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 안 해도 돼요. 지수는 열쇠를 받아들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은혜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저녁 7시에 신라 호텔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실장님도 함께요. 회장님, 그럴 필요까지. 감사의 만찬이에요. 두 분이 없었으면 회사가 망했을 거예요. 은혜의 말에 박 실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7시 신라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이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혜, 지수, 박 실장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고급 요리들을 하나씩 내왔습니다. 지수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긴장했어요. 편하게 먹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니까. 은혜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지수와 박 실장도 잔을 들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날을 위해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식사 중간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법무팀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은혜는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대요. 재무팀장도 함께요. 박 실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끝났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TV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신그룹 부사장 횡령 사건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어요. 미나의 얼굴 사진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지수 씨, 괜찮아요?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저 신기해요. 지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수는 화장실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할머니, 저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정식 비서가 됐어요. 월급도 올랐고 대학도 갈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지 마세요. 기쁜 일이잖아요. 기특하다, 우리 지수. 지수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곧 할머니 모시러 갈게요. 회사 기숙사로 이사해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거울을 봤어요. 한 달 전 지쳤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지수에게 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 좋은 소식 전했어요? 네, 회장님. 좋아요. 이제 우리는 새 출발이에요. 은혜는 지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어요. 지수 씨, 앞으로 친손녀처럼 아낄 거예요. 지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로웠던 그녀에게 은혜는 새로운 가족이었어요. 저도 회장님을 진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우리 셋이 한신그룹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요, 실장님 말이 맞아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레스토랑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생에서 재벌 회장의 비서가 되고 대학에 갈 기회까지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죠. 은혜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힘내요. 앞으로 배울 게 많을 거예요. 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세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헤어졌습니다. 지수는 회사 기숙사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리고 은혜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택시가 기숙사 앞에 멈췄습니다. 지수는 새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고 아늑한 원룸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지수의 속삭임이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듬해 봄 대학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어요. 지수는 경영학과 강의실에서 나와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 교과서들이 든 가방이 어깨에 묵직하게 걸려 있었어요. 지수야, 점심 같이 먹을래? 같은과 친구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 오늘은 응급구조 동아리 봉사활동 있어. 너 진짜 바쁘다. 공부에 동아리에 회사 인턴까지. 수진이가 혀를 내둘렀어요. 지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의학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응급구조학과 동아리실이었어요. 지수는 선배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응급처치 교육을 할 예정이었어요. 지수야, 내가 실제로 생명 구한 경험이 있다며? 동아리 회장 준호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요.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수는 할머니와 함께 강남으로 향했어요. 은혜가 저택으로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 장만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 너무 예쁘세요.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게냐? 할머니는 쑥스러워 하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택시가 은혜의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고급스러운 정원이 보였어요. 대문이 열리자 박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은혜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저한테 어머님은요.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은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우리 지수가 철이 일찍 들었죠. 어려서 부모를 잃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이제는 제가 지수 씨를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두 노인은 정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은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 백화점 VIP 라운지의 CCTV 사진이었어요. 쓰러진 은혜를 지수가 응급처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적이죠. 박 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믿기지 않아요.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네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학교 생활은 어때? 은혜가 물었어요. 재미있어요. 경영 전략 수업이 특히 흥미로워요. 좋아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우리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줘요. 은혜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혜는 서재로 지수를 불렀어요. 책상 위에는 고급스러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이거 받으세요. 액자 안에는 위촉장이 들어 있었어요. 은혜장학재단 1호 장학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달부터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해요. 지수 씨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은혜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호 장학생으로서 앞으로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요. 지수는 위촉장을 꼭 안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 3회 회사로 출근하세요. 네, 인턴십이에요.
월수금 오후에 실무를 배우는 거죠. 박 실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경영학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 실제 회사 일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박 실장님 업무를 보조하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은혜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와 지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은혜가 할머니께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건강보조제예요. 꼭 드세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은혜는 지수를 따로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훌륭한 경영인이 될 거예요. 내가 세운 가치를 이어가줘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수는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차에 오른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옆자리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우리 지수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났잖니.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 9시 기숙사로 돌아온 지수는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수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 도구를 들고 백화점으로 향하던 모습이요. 힘들고 막막했던 그때가 이제는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혜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지수 항상 응원할게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제게 새 인생을 주셨어요. 책상에 앉아 지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지수는 잠시 멈췄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수는 천천히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몰랐던 진실이었어요. 은혜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은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실장도 할머니도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었어요. 지수는 책상 위에 장학생 위촉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이 장학금으로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다음 주 인턴십 일정을 확인했어요. 월요일 오후 2시 경영전략팀 회의 참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메모를 정리했어요. 밤 11시 지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은혜를 만난 것은 지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지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고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수많은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어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어려웠지만 정직했으며 절망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진심으로 그 소녀를 아껴준 한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